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심신미약자의 처벌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세빈 토론자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흉악범죄에 심신미약이 적용되어 국민적 분분이 확산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 과정으로 인해 교화가 성실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심신미약자를 판별하는 정확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심신미약자 판별 기준은 범행 전후 정신감정과 행동 관찰을 통해 심신미약자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조두순 사건, 강남역 살인사건, 병우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감형받은 반면 어금니 아빠 이해학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감형받지 못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관찰을 통해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상황이 꾸민 거짓이라면 판별 기준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정확한 기준치를 내세워 강력한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심신미약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심신미약자라는 주장을 내세워 형을 줄이려는 것은 우리나라 법이 약하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실제 2016년 17, 18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관련 형사사건은 전체 형사사건의 0.03%, 이중 심신장애로 인정한 사건은 0.0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를 반영하여 심신미약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이경 토론자께서 의견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에 반대합니다. 심신미약 상태의 결정은 정신질환의 유무가 아니라 정신의 진단과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법원은 심신미약자라고 규정하는 사람에 대해 감경하는 수가 의외로 적는데요. 실제로 2011년 조철옥 교수의 논문 강력범죄자의 정신 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신의 감정 결과에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이 총 70명, 책임능력이 있다가 5명이고 법원의 감정 결과로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이 총 60명, 책임능력이 있다가 총 15명으로 법원의 감정 결과에서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결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에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발언자님께서 자유롭게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도 심신미약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거에 반대의 의견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2018년 12월 18일 개정된 형법 제10조 2항을 보면 심신미약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심신장애자의 범죄 행위는 형을 감경을 필수적으로 여겼지만 개정되고 난 후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감경이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다른 토론자들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자들은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은 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토론자 발언해 주세요. 장세빈 토론자님께서 전체 형사사건 0.03%가 자기가 심신미약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중 전체 0.006%만이 심신미약자로 판결됐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0.024%는 심신미약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겠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더 법원이 잘 판결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나머지 0.24%도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심신미약자라고 내세운 거는 감경하려고 내세운 거지 처벌을 받는 거는 다 똑같으니까 나머지 0.24%는 거짓으로 밝혀져서라고 하셨고, 근데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주장이 심신미약자를 판별하는 정확한 기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범죄자다 보니까 감경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거짓일 수도 있고 행동 관찰이 거짓이라면 정확한 판결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오류라는 겁니다. 이태원 토론자 발언해 주세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요즘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인데요. 그런데 심신미약자 처벌을 강화한다면 심신미약자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감형받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라 조심스럽지만 음주나 마약은 복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네, 이태영 토론자 발언해 주세요. 제가 이경 토론자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경 토론자께서 정신과 의사는 심신미약자를 70명이라고 했고 법원에서는 6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10명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걸로 봐서는 약간 근거가 좀 미약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른 근거도 함께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신미약 상태 결정을 할 때 법원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논하기 위해 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편 토론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숫자가 빈약하다는 그 신빙성이 빈약하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신미약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자신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발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세빈 토론자님께서 최종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핵심 주장은 심신미약자는 판별한 정확한 기준치가 없다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치를 내세워 강력한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심신미약 상태 결정을 할 때 법원이 판결하는 근거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에 대해 반대합니다. 심신미약자 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강화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을 들어보니까 심신미약자의 기준을 정확히 마련하고 난 뒤에 조금 더 개편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